만덕 3터널 개통 이후 만덕동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빛 반사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가 9월 시작됩니다. 국립해양대와 경성대, 부산외대 등 부산 3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 사업 최종 후보에 오른 가운데 부산시도 막판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피서지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도심 속 피서지를 찾았습니다. 강변 생태공원 물놀이장과 도심 계곡에도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인구가 29년 만에 처음으로 경남에 추월당해 고령화와 유소년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만덕 3터널 개통 이후 만덕동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그리고 빛 반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이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인데요. 주민 고통을 줄일 공사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만덕 3터널로도 불리는 만덕 조업터널입니다. 2년 전 개통 후 통행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바로 맞닿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차량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시끄럽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고요. 그리고 먼지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바닥에 매일 닦아도 새카맣게 나와요. 개통 전에는 한 10으로 본다면 지금은 100이에요. 방음 터널이 있지만 상부가 뚫린 구조로 소음 차단 효과는 떨어집니다. 특히 지붕과 벽면 유리가 빛을 반사해 각 가정에서는 커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거의 공사 막바지에 또 주민들이 의견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업비나 이런 것들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영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됩니다. 방음 터널 지붕을 덮어 밀폐형으로 바꾸고 외부에는 빛 반사를 줄이는 필름을 부착하게 됩니다. 또 터널 내부 화재 발생 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소음 피해가 큰 아파트 단지에는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은 지난 6월 관련 예산 28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데 이어 최근 특별교부금 8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 소음 측정을 다 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에는 그 소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다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지역대학을 파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교육부는 3년 차인 올해 마지막 10개 대학을 가려낼 예정인데요. 국립해양대와 경성대, 부산외대 등 부산 3개 대학이 최종 후보에 오른 가운데 부산시도 막판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국립한국해양대를 시작으로 경성대, 부산외국어대와 혁신전략 보고회를 가지고 업무 협약 등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국해양대는 목포해양대와 통합해 1국 1해양대 체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2028학년도부터 부산을 본 캠퍼스로 한 통합대학 출범을 추진하고 첨단 해양산업 분야의 융합과 학과 캠퍼스 특화에 나섭니다. 부산외대는 50개국 이상 다국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인공지능 기반 글로벌 교육 허브를 만들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성대는 K컬처 글로벌 혁신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미디어 무비, 엔터테인먼트, 마이스,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자체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부산을 거점으로 K컬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역량을 갖다가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대학 혼자만의 능력을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있는 문화 그리고 관광 그리고 요 K컬처 관련된 기관 협회 그리고 기업들로 해서 한 300여 개의 기업들로 한 올해 예비 지정된 대학은 전국 18곳입니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 혁신을 우선 적용합니다.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큰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역의 벽이랄지 영원함의 벽을 허물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새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에서는 2023년 부산대 부산교대 통합 모델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동아대 동서대 연합이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예비 대학들은 8월 초까지 최종 실행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부산 지역 3개 대학의 운명은 오는 9월 중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뜨거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학과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피서지가 북적이기 시작했는데요. 부산하면 해수욕장이지만 또 다른 피서지에도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변에 대형 물놀이장이 들어섰습니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코로나19로 문 닫은 지 6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오전부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입구부터 유수풀이 펼쳐지고 널찍한 수영장에는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도 풍덩 뛰어들어 더위를 식힙니다. 3층 높이 50m 튜브 슬라이드에서 쏜살같이 미끄러진 아이들이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물놀이 하면서 튜브로 미끄럼틀도 타고 물에 뒤집혀 봤는데도 하나도 무서운 게 없고 너무 재밌었어요. 물놀이장은 앞서 내린 폭우로 개장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각종 시설을 보강했고 안전요원도 확대해 4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대형 텐트와 냉방 쉼터, 매점 등도 갖췄습니다. 일단 깨끗하고 일단 안전요원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굳이 뭐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이용을 해도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뭐 부모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산 지역이나 다른 계곡 같은 데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6, 7년 만에 오픈했다고 해서 집도 가깝고 오기도 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학 때 매일매일 오자고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무료로 운영되는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은 2시간씩 하루 3회차에 나눠 회차당 1,500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산바람과 나무 그늘이 더위를 식혀줍니다. 북구 함영동 아파트 단지 사이로 흐르는 대천천입니다. 낙동강으로 향하는 금정산 물줄기로 곳곳에 폭포와 물웅덩이, 우거진 숲이 어우러집니다. 매년 여름철 수만 명이 찾는 도심 명소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다이빙하고 뭐 아니면 막 물 이렇게 막 찰박거리면서 장난치고 이러면서 놀아요. 시원해? 네, 많이 시원해요. 북구는 대천천 주요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9월까지 안내소를 운영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인구는 29년 만에 처음으로 경남에 추월당해 고령화와 유소년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전년보다 3만 명 늘어난 5,18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내국인은 8만 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11만 명 늘어나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기장군이 편입된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경남에 추월당했습니다. 부산 인구는 325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2만 2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경남은 같은 기간 7천 명 감소한 326만 4천 명을 기록해 부산을 앞섰습니다. 전국 229개 시, 군구 중 인구 감소율 상위 10곳에 금정구와 영도구, 중구 등 부산 지역 3개 구가 들어갔습니다. 반면 연제구의 경우 1년 만에 9천 명이 증가해 증가율 4.7%포인트,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2.4%로 전국 평균 19.5%를 웃돌았습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부산 강서구가 76.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빈집은 12만 3천호로 나타나 전체 주택의 9.1%를 차지해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의 1인 가구 비중은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7.2%를 차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세관이 마약 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추진합니다. 세관은 7월 중순부터 3개월간 도시철도와 5개 전광판에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시내버스에는 마약 밀수 신고를 안내합니다. 또 사직야구장과 광안리 해수욕장 등에서 마약 신고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8월부터는 대선 주조와 협업해 소주병 라벨에 마약 밀수 신고 문구와 QR코드를 삽입할 계획입니다. 사상구는 8월 17일 부산시민회관에서 광복 80주년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안 오케스트라와 해군작정사령부 군악대가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는 광복과 영광,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합창과 연주, 국악 등의 공연을 펼칩니다. 부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300석은 사전 예약, 그 외 좌석은 당일 현장 선착순 입장할 예정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지역 어린이집 누리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을 위한 AI 푸드 스캐너 운영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AI 푸드 스캐너는 영유아가 식사 전후 식판을 놀이 형식으로 스스로 스캔하면 식사량과 영양분 등이 자동 분석돼 어린이집과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분석 내용이 전송됩니다. 수영구는 운영을 희망한 어린이집 7곳에 오는 9월부터 15대의 AI 푸드 스캐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상구가 돌봄 사업에 더욱 집중합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주민 각자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업무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내년 3월부터 통합 돌봄 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사고나 질병,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상구는 관련 법 시행에 앞서 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부산 첫 사례로 신설되는 돌봄 정책과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와 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민관이 함께 투입되고 관계기관의 빅데이터 등을 상호 활용합니다.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여기서도 신청하고 또 저기 있는 건 몰라서 또 신청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사실 공공 간에도 사실 협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일하기 조금 편하고 저희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또 높아지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돌봄 정책과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돌봄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4개 팀을 꾸립니다. 특히 주거복지팀을 별도 신설해 각 가정에서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사상구는 이미 관련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지난 5월에는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왔다는 설명입니다. 사각지대 발굴망인 다복다복망이라는 인적 안전망도 2,000명 넘게 사실 신경망 조직처럼 퍼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사실 저희 구는 그 수년간 사실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전체적인 그런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사상구가 제 생각에는 매우 유리하다. 사상구 돌봄 정책과는 오는 9월 1일 업무에 들어갑니다. 한편 부산시도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수구는 평시에 준비된 역량을 해전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광복 80주년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수군이 바다에서 나라를 지켰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수군 지휘체계의 핵심인 통제영과 부산 좌수영이 보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3남 지역의 수군 배치 현황과 해로를 상세히 기록한 3도 수군 해방 총도입니다. 가덕도에 있는 천성진 성에서 출토된 두정갑은 조선시대 수군진에서 출토된 유일한 갑옷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바다를 지켰던 우리 수군의 활동상을 조명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진주박물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마련됐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했던 다양한 노력들, 특히 화포의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진법, 훈련, 그리고 육상이나 해상에서 했던 다양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수군들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는 수군과 수군진, 수군의 무기고, 해전 등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뛰어난 무공에 명나라 황제가 내린 충무공 8사품 등 13개의 기관에서 출품한 17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선 130여 척을 격파해 가장 큰 전과를 올린 부산포 해전의 과정도 영상으로 조명합니다. 부산포 해전에서 순국한 정훈 장군과 전사자들을 기리는 공간과 비석의 탁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으로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국립북영대학교가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31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함영신 대외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수산정책과 어업, 조선해양기자재 등 6개 분과에 해당 분야 교수들이 1명에서 4명씩 위원으로 배치됐습니다. 북영대는 9월까지 2달간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성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8월 9일 북구 금곡고등학교에서 EBS 부산시 교육청 공동 입시 설명회가 열립니다. 부산 고2와 고3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능과 내신 수학 과목 학습 전략과 2026-2027 대입 성공 전략 등을 강의합니다. 설명회는 북구을 박성훈 의원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박 의원은 부산과 수도권의 입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올 10월이면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가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올해 체전은 그 시작 무대부터 남다릅니다. 스포츠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감동적인 무대와 특별한 개막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2025년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그 화려한 막을 엽니다. 개폐회식 연출은 국내 대표 뮤지컬 연출가 박할린 총감독이 맡았는데요.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낸 음악과 스토리, 안무가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감동과 여기에 부산 출신 배우 김동준과 올림픽 메달리스트 펜싱 국가대표 김세라 선수도 전국체전의 홍보대사로 응원에 힘을 보탭니다.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하는 전국체전, 그 뜨거운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어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묵묵히 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경기장과 진짜 이야기, 오늘은 전국체전의 숨은 종목들 알아볼까요? 부산 대표 체육특성화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족구 같기도 배구 같기도 한 바로 이 종목, 세팍타크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발차기로 공을 주고받는 동남아 전통 스포츠, 날렵함과 유연성이 중요한 고난도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서 부산 최고 선수들이 전국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선수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곳에 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팍타크로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소개 한 번만 해주신다면. 족구하고 배구를 섞어 놓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3명씩 들어가서 경기를 이제 하는 종목이고 이제 남녀 다 있고 이제 남자랑 여자랑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네트 높이가 10cm 정도 차이가 나고 네, 공 무게랑 공 크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기대하는 그런 목표 있을까요? 저희도 우승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번에 우승을 하면은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또 타이틀을 또 가져가기 때문에 네. 더욱더 조금 더 신경 쓰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은 지난 2년 연속 남녀 동반 우승에 이어서 올해는 3연패라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 중입니다. 세팍타크로는 3인 1조, 서브를 넣는 택공, 공을 띄우는 피더, 그리고 마무리 공격을 책임지는 킬러가 절묘한 호흡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데요. 각자의 포지션에서 펼쳐지는 절도 있는 움직임은 마치 무술과 예술을 넘나드는 한편의 퍼포먼스를 보는 듯합니다. 서브인가요? 되게 멋있게 이렇게 공을 차시더라고요. 전 서브를 차고 있는 택공이라고 합니다. 리시브를 받아서 세팅을 올리는 피더 역할이 있고 피더가 세팅을 해줘서 킥을 차는 킬러가 있습니다. 다들 그러면 유연해야 이 세팍타크로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안 유연해도 그 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유연함. 우와!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그리고 또 저희 선배들이 또 2연패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연패를 또 목표로 더 열심히 금메달을 노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아무래도 제가 3학년이기도 하고 저희 부산에서 열리기도 해서 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제일 큰 대회이지 않을까. 전국체전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고 저희 동생 친구들 다 같이 이렇게 힘 합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무조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같은 초보가 할 만한 뭐 동작들이 있을까요? 제일 이제 기초 볼 컨트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여기 인사이드에 맞춰가지고 안 끝나는 거 아니죠? 오! 잠깐만. 아, 보기보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케이. 전 이거 잠깐 찼는데도 숨이 차거든요. 정말 이 선수들이 하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5 부산 전국체전 세팍타크로 팀 우승은 누구? 부산 최고!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 화이팅! 2025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전국체전은 단순한 기록 경쟁을 넘어서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무대입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열정의 현장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부산에서 펼쳐질 제106회 전국체전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